60대 중년 남성들이 자주 겪는 건강 문제들. 64살의 조 씨는 회사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오늘도 한참을 기다려야 소변이 나왔고 시원하게 배출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밤이었습니다. 어젯밤에도 5번이나 화장실에 갔고 그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의 중에도 졸음이 쏟아졌고 집중력이 흐려졌습니다. 동료가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라고 말했을 때 조 씨는 억지로 웃으며 "나이 먹으니 그런가 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화장실에서 소변에 붉은 빛이 섞여 나오는 것을 보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었습니까? 소변 줄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까? 오늘은 60대 남성들이 흔히 겪지만 부끄러워서 혹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 방치하는 건강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 씨는 결국 비뇨기과를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전립선 비대증이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6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겪는 문제입니다. 진작 오셨어야 했는데 상당히 진행되었네요. 조 씨는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후회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증상이 있었지만 남자들끼리 얘기할 수도 없고 아내에게 말하기도 민망했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에 있는 호두알 만한 크기의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커지는데 이것이 요도를 압박하면 소변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이것을 방치하면 방광에 소변이 계속 남아 감염이 생기거나 신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 씨는 약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2주쯤 지나자 서서히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소변 줄기도 방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제대로 잠을 잘 수 있게 되자 낮 시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치료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왜 그렇게 오래 참았는지. 조 씨의 친구인 66의 강 씨는 전혀 다른 문제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체했나 싶어 소화제를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가빴고 빨리 걸으면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 씨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담배도 끊었고 술도 줄였으며 등산도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건강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소화불량이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계속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강 씨는 동네 뒷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소 자주 다니던 익숙한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중턱쯤 올랐을 때 갑자기 가슴에 바위가 올려진 것처럼 무거운 압박감이 몰려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함께 온 친구가 놀라 구급차를 불렀고 강 씨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진단은 협심증이었습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었고 자칫하면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증상이 있을 때 진작 오셨어야죠. 강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심장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니.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60대 남성은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입니다. 특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거나 흡연 경력이 있으면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강 씨는 혈압이 높다는 것을 알았지만 약 먹기가 싫어 그냥 지냈습니다. 강 씨는 스텐트 시술을 받았습니다. 좁아진 혈관을 넓히는 시술이었습니다. 다행히 시술은 성공적이었고 강 씨는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약을 먹어야 했고 식단을 철저히 말려야 했으며 격렬한 운동은 피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늘 불안했습니다. 혹시 또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두 친구는 병원에서 만나 서로의 상황을 나눴습니다. 그때 병원 복도에서 또 다른 친구인 65의 박 씨를 우연히 마주했습니다. 박 씨는 최근 몇 달 동안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고 낮에도 계속 졸렸으며 조금만 일해도 녹초가 되었습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기분이 계속 우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었고 재미있어 하던 취미 생활에도 흥미를 잃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귀찮았고 집에만 있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해서 말을 걸어도 짜증만 났습니다. 박 씨는 처음에 이것이 퇴직 후유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 전 35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하고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자 무기력해졌다고 여겼습니다. 남자는 직장이 없으면 빈 껍데기야 하고 자조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식욕도 없었으며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어느 날 밤 문득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박 씨를 억지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나서야 박 씨는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중년 남성의 우울증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병원을 찾지 않아요. 남자답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편견 때문이죠. 박 씨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이 우울증이라니, 자신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약함의 표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우울증은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뇌의 뉴런 전달 물질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당뇨나 고혈압과 다를 바 없어요. 박 씨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한 달쯤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힘들어졌고 기분이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다시 즐거워졌습니다. 새 친구는 정기적으로 만나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친구인 63살의 윤 씨가 합류했습니다. 윤 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높게 나왔고 당화 혈액소 수치도 정상 범위를 넘었습니다. 윤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단순물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당뇨가 생겼을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당뇨는 단 것을 많이 먹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고 복부 비만이 있으면 위험이 높아집니다. 윤 씨는 배가 많이 나온 편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날씬했지만 40대 이후 배가 점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배는 어쩔 수 없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복부 비만이 당뇨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당뇨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이 손상되고 신장, 눈, 신경, 심장 등 온몸에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윤 씨는 이제 평생 혈당을 관리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내 친구는 함께 걸으며 서로의 상황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겪는 문제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립선 문제, 심장질환, 우울증, 당뇨는 60대 남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흔한 질환들이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런 증상을 무시하거나 참는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이 정도로 병원에 가나?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약해 보이기 싫다. 같은 생각들이 조기 진단과 치료를 가로막았습니다. 조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전립선 문제를 6개월이나 참았어요. 그 6개월 동안 밤마다 화장실 가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낮에는 졸려서 일도 제대로 못했네요. 진작 병원에 갔더라면 그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요. 강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한데 소화불량이려니 하고 넘겼어요. 그러다 산에서 쓰러질 뻔했죠. 만약 혼자 산에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아찔해요. 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우울증을 인정하기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남자가 우울증이라니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느껴졌죠. 하지만 치료를 받고 나니 그것이 편견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울증은 질병이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윤 씨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배가 나온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저씨들은 다 배가 나온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이 당뇨의 신호였습니다. 체중 관리를 진작 했더라면 당뇨를 비예방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내 친구는 어느 날 서로의 처언을 나누고 다른 남성들에게 이야기를 더 해주자고 인터뷰하며 생각을 공유했습니다. 내 친구는 경로당에 가서 동창회에서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자신들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많은 남성들이 나도 비슷한 증상이 있다며 병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60대는 인생의 황혼기가 아니라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퇴직 후에도 20년,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그 시간을 건강하게 보내느냐, 아니면 병으로 고통받으며 보내느냐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전립선 검사, 심전도 검사, 위내시경 검사 등을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생활 습관 관리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단도 중요합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금연은 필수이고 음주는 절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을 솔직하게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증상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받아야 합니다.